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슈퍼 면역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방송. 한 명 아니지. 자, 껐다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어느덧 벌써 154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말입니다. 군대인 줄. 면역자가 아닌 분이 한 명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 그냥 확진을 시키고 싶기도 하지만 저희에겐 그런 확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방역법에 위반됩니다. 이게 오토바이 소리가. 이게 정작 또 혼자 확진되면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병원에 가서 요즘에 또 대면으로도 다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진 받고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 당한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갖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생계 지원금 10만 원 받으시면 돼요. 그거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 모르시는 분은 저희 방송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158분에게 정보를 드렸네요. 좋습니다. 우리 2명 늘었더라고요. 2명 늘었어요? 네. 언제요? 팟캐 우리 팟빵 봐요. 그래요? 158명이에요. 네. 오, 왜 이러지? 불안한데? 이 회차가 가입자 수를 안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검찰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설레라. 저희는 더킹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도 한 명 늘었습니다. 예. 아수란 다룰게요. 아수라 말발사. 아수란 다룰게요. 괴롭히지 마세요. 좋습니다. 오늘 영화를 이해하기 전에 또 여기 모인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지요. 제 옆에 잠깐 목소리가 들쑥날쑥했던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감독의 안 감독이 다람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감독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목소리는 경쾌하게 시작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도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저도 뜻하지 않게 효자 모드가 됐어요. 왜냐면 평소 연락 잘 안 하는데 사람이 또 아프다고 하니까 연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 조그만 교실로 이게 아니라 아침 9시 정도 되면 담배 피러 나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고 어떤지.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병원이면 케어를 좀 받는데 집이니까 조금 애매하죠. 근데 다행히 큰 증상 없이 이번 건 기침이 많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저희 누님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무슨 시럽, 네, 약 같은 거를 처방받으셨는데 난 좋아. 나는 시럽.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드시고 그 저는 또 먼저 아파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격리기간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고비예요. 그러니까 절반 전에 악화만 되지 않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없이 잘 넘기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기분 탓이긴 한데 저는 3차까지 맞았는데 어머니도 맞으시고 네.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픔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별 큰 고비 없었는데 어머니도 빨리 완쾌하시길. 완쾌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나중에 만나서 고기 먹으려고. 좋습니다. 네. 약간 그 인기 많은 고기에서 기관지도 좀 정리하고 좋습니다. 노가다고 나면 삼겹살 먹듯이. 아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앙팡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육아와 영화에 관심 많은 앙팡페입니다. 요즘에 누가 계속 관심 많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 빌드업. 내가 이 정도다. 저희 한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아이들과 그러니까 좀 생이별도 하고 이제 애기들은 막내는 입원하고 엄마랑 잠깐 떨어져 있고 이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뭐 이겨내고 약발로 이겨내고 지금 완전히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애들이 살아났잖아요. 어디로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회복됐잖아요. 살아났다고요? 너무 힘듭니다. 방금 생리별 얘기할 때 되게 빵 뜯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원래 육아 패턴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네. 근데 왜 울어요? 애들이랑 생리별 했을 때 플스5 사가지고 집에서 엘든링 하셨다고. 아니 진짜 이거 약간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방송만은 꼭 공유해드릴게요. 아내랑 입원한 후에 이제 첫째가 둘이 있으니까 또 금방 자더라고요. 한 9시 반쯤에 재우고 처음인가 혼자만의 뭔가 물론 열은 나른데 막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모든 걸 막 뭐 안 읽던 책도 읽고 뭐 작업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좀 좋더라고요. 안 보던 영상도 보고. 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더 좋다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다시 육아가 복귀하면서 오전 타임에 아이들을 좀 등원시키고 저는 이제 일 나가고 와이프는 오후를 맡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또 유지되고 있지요. 이 등원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순서대로 밥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옷을 그 전날 골라놓고 아이들 뭐 이렇게 필요한 물통이나 이런 것들 다 챙기고 해서 다행히 이제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서 한 번에 가가지고 이제 딱 등원시키는데 사실 그러고 나면 짐 빠집니다. 예. 애가 빨리 자가 운전해서 가기를. 다녀올게. 네. 옛날에 뭐더라? 우리 어렸을 때 본 드라마 중에 천사들의 합창 네. 기억나요? 네. 루카스도 그걸 아는 나이. 밑줄 까야겠네. 시릴로랑 거기 되게 부자의 재수없는 애 나오잖아요. 호아키나. 남자애. 남자애. 그 아는 차이 말고 부자의 남자 있어요. 약간 또돌이 스마트 같이 생겼는데 아빠가 외제차 같은 거를 사줘요. 애들 자동차인데 실제 조종이 되는. 네네네. 근데 시릴로 아빠가 복권이 돼가지고 시릴로한테 외제차를 사줘. 그러면 내 사랑 시릴로 내 사랑 이러면서 사줘. 그래서 그 애가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인데 조그만 미니 차인데 조종이 다 되는 그걸 그래서 부자애랑 다른 그 비슷한 차를 갖고 막 노니까 부자애가 되게 막 싫어하고 화내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런 차 하나 딱 사주면 착하네요. 나는 그래서 마리아 호아키나랑 선생님이랑 이쁜 여자 둘만 기억하는. 그 선생님이 대단한 이게 무슨 선생님이었대? 히메나 선생님. 네, 맞아요. 내 이름 막 되게 힘이 나. 라우라라는 네. 친구도 있었고 통통한 친구. 네. 근데 나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게 브라질인가 멕시코인가 드라마 남미쪽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도 많이 하셨고 마리아 호아키나는 나이 먹고도 활동하다가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우리 시대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할 수 있는 아무도 죽지 않는 오징어 게임. 이러다 다 살아.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애들 자동차 얘기하니까. 루카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자기소개가 다 똑같으니까 네. 다음부터 소개는 내가 할게 근황만 해. 네. 루카스 어떻게 지냈나요? 네. 물어보면 똑같고 아니면 녹음한 걸 갖다 붙이든가. 왜 모두가 같은 방송을 매번 듣는다고 생각해요? 매번 새로운 사람도 들을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아니, 그래도 내가 소개시켜서 생각 결과 똑같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재석 씨. 안녕하십니까? 안유명한 안 감독님. 순서를 좀 바꿔서 아니, 루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쵸. 다람쥐만 붙이면 되고. 네. 좋습니다. 자, 루카스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영화제 관련해서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비면역차인지 아니면 백신이 잘 들어서 면역차인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요번에는 아직 생존자. 네. 좋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요번에 베니스 영화제를 네. 한국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니스인 서울이라고 벌써 올해가 10회째인데 네, 이탈리아 문화원하고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작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개막식 다녀오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 보셨나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영화는 네. 그 미켈란젤로 프라마르티노 감독의 일 부코라는 영화인데 이게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던 작품이더라고요. 미켈란젤로 프라마부티코? 네, 프라마르티노. 프라마르티노. 야, 네. 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자리 조금인데 우선 안 내오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미켈란젤로라 뭘 줘야겠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예술 영화라 사실 재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동굴을 실제로 이제 그 촬영팀과 이 배우분들 실제 동굴을 탐험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동굴을 직접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 탐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살아가는 배우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면서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1시간 반짜리 영화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좀 막 재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으면서도 잠깐 딴 생각했어요. 그냥 스토리 들으면서도 야 디센트라는 그 동굴과 관련된 공포 영화 중에 진짜 잘 만든 디센트라는 영화를 떠올리면서 야 그래 동굴 무섭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얘가 끝났네요. 저는 그거 말고 그냥 우리 멤버들이 나중에 베니스 영화제를 구경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베니스. 되게 아버지는 쓰는 구경 가는. 베니스 이탈리아인가요? 베네치아 그렇죠. 네. 수상도시죠. 정말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전주 영화제부터 같이 가죠.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베니스 멋있는데 그 네. 뭐지? 가봤죠? 네, 저는 가봤는데 네. 그 중국 가게가 너무 많이 생겼대요. 아하.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오징어 게임 굿즈 팔아요. 지금은 그래 트렌드야. 에이 그럼 한국에 있자. 에이 뭐해? 굉장히 베니스는 음식은 또 그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영사관 가서 영화나 같이 봐요. 그러니까 물 막 약간 인천 느낌이네. 차이나타운이 돼 있고. 아 예. 좋네요. 중국집도 많이. 그러니까요. 술 먹고 많이 빠진다고. 화교들이.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가 3대 영화제죠. 네. 지금은. 근데 확실히 그 칸 빼고는 권위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영화제 자체가 네. 권위들이나 이거는 많이 사라진 거는 약해진 건 베니스 사실이고. 영화제가 국제 영화제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역대 국제연에 제일 먼저 생긴 영화제라고 하는데 그 권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줄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그 결국에는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스카도 뭐 오스카 영화제는 아니지만 시상식이지만 이슈 되는 것들. 하고 칸은 그래서 그 자비에 놀란도 그렇고 네. 이번에 그 뭐 타이탄 만두 감독도 그렇고 신성이나 이런 자기들 발굴을 계속 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슈화를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장사가 돼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카스님은 영화제에 꽂혀있다. 전주 영화제, 저희 전주 영화제 전격 리포터입니다. 네. 앞으로도 영화제 소식 계속 잘 들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비 맞으면서 옛날에 헐리우드 리포터처럼 무비 입고 비 맞으면서 루카스입니다. 루카스입니다. 좋네요. 루카도 약간 그 이탈리아 이름이니까 네. 루카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내 얘기는 안 했지만 하기 싫어요. 저는 이름이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조금 속상한 소식이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지금 DC가 영화계 소식 잠깐 하자면 DC가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특히 DC EU 중에 더 플래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작은 이제 그래픽 노블이고 만화인데 내용 자체가 플래시가 자기 뭐 동료가 죽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역행하거나 하면서 과거를 바꾸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약간 멀티 유니버스랑도 이렇게 섞이면서 그 상당히 확실히 DC EU를 리부팅하기 되게 좋은 시스템. 이래서 플래시 포인트 소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멀티 유니버스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에 그 DC 나오는 다른 시리즈하고도 크로스오버도 하고 지금 캐스팅도 뭐 옛날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막 들어가 있고 되게 빅 이벤트고 요게 초기화하면서 DCU도 다시 시작하고 지금 잭 스나이더도 불러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 에즈라 밀러가 지금 현장에서 폭력인가 또 무슨 사고를 쳤어요. 배우가 주인공이 이 친구가 그 사고가 커서 지금 이 친구 나오는 영화들 제작이 다 엎어 지금 무슨 중지 올스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거 수습되기 전까지 차기작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DC에서는 되게 큰 난제다라는 요게 약간 엑스맨에서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로 리부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역사를 막 맘대로 쓴 것처럼 되게 아니면 이번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빅 이벤트인데 요거를 배우 개인의 그 잘못이나 일태로 그 정확한 사건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완전 무너지게 돼 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아깝네. 뭐 다른 얘기지만 혹시 뭐요? 그 마블에 톰 크루즈가 합류한다는 건 사실인가요? 톰 크루즈는 아닌 걸로 확실해졌고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아니라는 루머로 됐고 패트릭 스튜어트 그 엑스맨 사비의 교수랑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출연하는 걸로 멀티버스에서 그 패트릭 스튜어트는 거의 확실히 예고편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마블이 제일 잘한다기보단 기대가 너무 크니까 언론이랑 얘네를 숨기기 위해서 예고편 사기치기랑 언론 플레이 하기로 이미 우리들이 그 스파이더맨 때도 그 앤드류 가필드 자기 안 나온다고 1년 동안 안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나왔죠. 그리고 톰 크루즈는 꼬시기가 쉬운 게 실제로 비행기에 매달리게 해줄게끔 출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 우주에 빌딩에 이번에- 매달리게 이번에 해줄게. 가오갤 팀에 합류시켜줄게 네. 이러면서 하고 원래 그 최초의 아이언맨 모델로 탐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이벤트인 건 사실이고 카메오 수준이라면 뭐 톰 크루즈도 좋아할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편 영화 제목이 뭐죠, 앙파페님? 조조 레빗. 좋습니다. 딴딴. 조조 레벳입니다. 아침 토끼. 예. 네? 아침 토끼. 조조가 뭐죠? 예. 아침조. 아, 옛날에 조조 할인이 있어. 이게 조조 할인 혜택 받은 사람이 있어. 아 지금도 있군요. 지금도 있어요. 아 진짜 나 옛날에 한번 생각했는데 네. 지금도 오전 첫 영화. 첫 영화. 아 지금 문제가 영화관 비가 15,000원으로 오른 거 아세요? 정말요? CGV에서 어. 1,000원도 올렸어요. 하고 지금 다른 데에서도 그거 따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소송 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합해서 움직이니까 항상 보면 CGV가 조금 올리고 메가박스랑 롯데 시네마가 따라가고 요 시스템 계속 반복되니까 하고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이 힘드니까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아니 대기업들이 걔네들 힘들고 시민도 힘들잖아. 근데 왜 네가 힘든데 식당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요리값을 1,000원, 2,000원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방패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얼마 전에 그 올라온 게시물도 봤던 게 뭐냐면은 이미 음식값에다가 배달비를 포함을 시키고 배달비가 올랐다고 배달료를 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왜 그것을 전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일명 공감은 가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순환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소비가 줄면은 다시 가격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치킨값도 3만원 얘기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뭐 BBQ 사장 이게 절대 뭐 공산품이 생필품이라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경제 논리를 올렸다면은 그것을 뭐 불매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늘 그걸 실패해서 문제인 거죠. 맞아요. 하고 그 중요한 관들이나 영화관들은 거의 독 과점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예술 전용관이나 각각 지역마다도 뭐 옛날 서울 뭐 대한극장도 있고 그리고 뭐 서울 한국구에 있는 아리안 시네센터나 이런 극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싸게 벌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요것만 해도 서울에 있는 되게 그 인근에 있는 좀 그 되게 인프라가 좋은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지방 사는 분들한테 불가능해요. 그 멀티플렉스를 없애버리면 극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방강제가 돼버리는 이게 선택이 아닌 그게 조금 많이 좀 속상하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엔 안 보러 가려고 하기 또 그렇고 왜냐면 또 연예인들 극장만한 게 없거든. 매주 데이트할 때 매주 새로운 영화 하니까. 우리 연애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애 안 해요. 대신에 나는 그래도 극장이 조금 서비스나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 포인트 같은 것도 잘 정립도 안 되고 VIP에서 주는 혜택들도 계속 안 좋아져요. 지금 VIP 대봤자 영화 티켓 몇 장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시상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시상영. 어. 너무 짜증나는 광고가 거. 너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왜 일찍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연극도 마찬가지야.
정시를 맞춰서 갔는데 얘는 연극을 예를 듭시다. 정시에 맞춰서 갔어. 근데 네가 손님이 누가 좀 늦게 오서 5분 딜레이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양해 안 해주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일찍 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시간을. 영화도 우리가 안 늦게 가서 봐야지 하면은 우리는 광고를 다 봐야 돼. 근데 영화는 뭐 그러니까 사실 연극은 양해라 두고 하지. 영화는 강제잖아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티켓을 내는 거에 광고료가 포함이 광고까지 포함이 돼서 광고를 하는데 10분 15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대부분 좀 극장에만 익숙하고 연극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극장은 15분 대부분 10분 늦게 가고 하니까 연극도 크게 익숙해서 늦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고편이 없어요. 이거 참신하다. 연극인데 15분짜리 예고편을 보여줘. 맞아. 라이브. 그리고 10분 늦게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모든 관객들이 본인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리고 15분 보고 나가는 사람 생길 것 같은데. 진짜 다 봤다 야. 연극에도 예고편을 도입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동을 하면서 훈훈하게 끝나네요. 좋습니다. 네. 영화 좀 15,000원 부담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지요. 오늘 영화 아까 제목은 얘기했습니다. 조조 할인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조 할인은 내다버리고 조조 래빗 네. 스토리 듣고 갈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경호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 조조는 나치 사상에 흠뻑 젖어 있는 10살 소년이다. 조조는 상상 속 친구인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독일 청년단에 가입해 훈련을 받을 정도로 열심이다. 하지만 너무 어린 조조는 청년단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큰 부상을 당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누나 방을 살피던 중 벽 안 비밀 공간에서 항상 괴물로만 여기던 유대인을 만나게 된다. 유대인 소녀 엘사는 너희 엄마가 자신을 숨겨줬다고 말하는데.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똑똑히 스토리 왔어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왔어요. 제목 다시 얘기하는 전혀 틈을 안 줍니다. 아니, 나 몰랐어. 눈치 줬고 셋 다 눈치 까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이탈리아 다녀서 카테나 치고 오라고 수비를. 기가 안 나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인가. 기타까지 하네. 좋습니다. 말정도 다 알고만. 욕하면 돌아볼 거면서. 좋습니다. 귀도 안 좋으시군요. 어머. 왜요? 아니요. 눈치는 다 빨라.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스토리 잘 들어봤고요. 우리 귀도 안 좋으신 안방팬님부터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봤나요? 전쟁도 멈출 수 없던 그들의 춤사위. 사위. 댄스 오브 노워. 제가 사위죠. 나중에 또 사위들이 생기겠지요. 아 그렇네요. 좋습니다. 영화 4등 추천. 미워해야지. 안 감독님 한 줄 평. 웰메이드 가족극. 있습니다. 사위 가족. 뭔가 좀 약간 이쪽으로 가네요. 오늘 패밀리즘으로. 자, 루카스님 한 줄 평.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영화. 교과서적인. 문학적인. 좋습니다. 저는 조조의 신비한 모험. 네, 오마주입니다. 삼국지인가요? 하우돈이 나오죠. 네.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우리 방구석 요포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이따 또 들어가 볼 것 같고요. 가기 전에 또 교양 시간 들어가야겠죠. 똑똑 교양 시간 왔어요. 뭐냐? 이걸 패러디라고 네. 하지요. 좋습니다. 조조 래빗 2019년작이에요. 원작은 소설이고요. 타이카 와이티티가 멋들어지게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각색상을 탄 영화예요. 코다가 왜 각색 탔지? 자, 지난 얘기는 포기하고 108분짜리 영화입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격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녹색창 평점은 9.03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관객 수는 11만 명에게 11명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삼국지 얘기하니까 자꾸
몰랐네. 조선적으로 가고 싶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뭐 시리즈 1 TV 웨이브에서도 서비스는 되고 있네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공짜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 저번 방송을 들어주세요. 네. 152화 저희 그 뱀파이어가 관한 특별한 다큐멘터리 보면 나옵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감독. 저희가 뉴질랜드 감독 항상 피터 잭슨만 얘기했는데 제인 캠피온 감독도 뉴질랜드 감독입니다. 파워 오브 도그 만든 뉴질랜드 감독분들이 영화를 또 잘 만든다 하고 확실한 건 뭐 제인 캠피온은 빼고 피터 잭슨이랑 타이카 와이티티의 그 느낌을 볼 때 멕시코 쪽 감독도 영화를 잘 만드는데 이쪽은 좀 막연한 긍정주의나 위트들이 좀 더 있고 멕시코 쪽은 좀 어두컴컴하고 녹색이나 그 무슨 톤이라고 하지? 그 약간 크레마 톤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의 좀 꿉꿉한 느낌이 있는 그런 영화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거죠. 뉴질랜드는 뭔가 평온하잖아요. 조용한. 우리나라도 약간 잘 만든 영화는 좀 어둡고 사회 비판적인 영화들이 잘 만든 영화들. 맞아요. 스릴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타이카 와이티티 지금 제 핫한 감독이고요. 딴 거는 없고 배우로는 이번에 그 4월 6일 개봉한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베네딕트 컴버비치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토르 러브 앤 썬더 개봉 대기 중이에요. 뭐 다른 걸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번 스칼렛 요한슨 누나 나오고요. 한순이 누나. 다른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나온 배우들 중에 제가 샘 록웰이란 배우가 있어요. 약간 톰 크루즈 닮았다고 저는 항상 혼자 생각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되게 인지도도 많고 상업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존중을 많이 받고 하는데 약간 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좀 적은 약간 우리들은 좀 잘 누구지? 이런 느낌인 배우라고 생각하고 저는 1968년 11월 5일생인데 키는 173 나랑 같아. 그런데 이분 필모그래피에서 제일 인상적인 영화는 3 빌보드에서 그 약간 인종차별을 하던 경찰 역할을 네. 그 역할하고 지금의 이 영화에서 역할도 좀 이미지가 겹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왔던 영화 중에 세븐 사이코패스라는 영화 그 3 빌보드랑 같은 감독이에요. 그 영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더 문이라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그 달기지에서 혼자 배우 한 명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달기지를 지키면서 수리하고 그러는 얘기인데 반전도 되게 대단하고 예산을 조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SF로서 성취하는 것도 많고 그 기지에서 한글로 사랑이라고 써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런 그 한글이 또 국뽕이 차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문이란 영화는 그 되게 반전이 좀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딴 건 아니고 그 샘 로겔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배우가 아이언맨 2인가에서도 1인가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거 악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가 악역 이미지가 있는데 신기한 건 그런데 인간적인 정이 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렇고 3 빌보드도 그래서 이 되게 공존하기 힘든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는 배우라서 되게 그 매력에 대해서 이게 사실 모든 어떻게 보면 연기자들의 화두일 수도 있잖아요. 악역 자체를 너무 사악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배우 자체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도 미워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진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에 나오시는 그 정성모 씨. 그 저런 사투리 쓰는 네, 연기 너무 잘하고 정말 야비한데 그냥 그걸로 낙인 찍혀버려. 그런 분 중에 또 제일 유명한 건 젊은이의 양지에 나온 이종범. 약간 그 여자 자기 그 조강지처 버리는 그 바람 피는 역할로 유명해져서 이종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아들 하여튼 배우로서 바람의 아들 그런 역할만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 누가 계란 던지고 이런 나쁜 놈 이랬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소모될 수가 있죠. 대부분은. 맞아. 그게 참 사실 어떤
지점이 그걸 배우들한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연기로서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배우 개인의 성품이 그렇게 묻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참 연기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니, 좀 어렵죠. 잘해도 그러니까 악역을 잘하고 그 우리나라 그 조우진 씨나 그리고 초반의 게리올드만 보면 그러니까 악역인데도 호감이 가는 건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에 대한 거지 악역인데 그게 되게 뭐 인간미가 느껴지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 양면적인 거를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배우라고 저는 샘 로비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몰랐는데 얼굴은 알고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반갑더라고. 그럴 수 있지요. 되게 조연을 많이 여기서 또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에 나왔던 네. 거가 이분이었어요. 두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둘 다 이분과 관련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건 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한가목님 아까 한 줄 평이 예, 웰메이드 가족극. 좋습니다. 제가 하는데 일단은 뭐가 웰메이드일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에서 올드팝을 되게 선곡을 잘하면은 느낌이 그냥 가오갤 보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흔히 쓰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0, 20년 전에는 이렇게 곡을 선곡을 하면은 그냥 에이 좀 촌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레트로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영화 딱 시작할 때 비틀즈의 I Wanna Hold Your Hand라는 노래의 독일어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죠. 예전에는 이거 혹시 더빙 버전 아닌가? 설마 비틀즈가?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비틀즈에 그러니까 A Day in the Lif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되게 그 범우주적인 코드 진행이 나오는 곡인데 그걸 찾아보다가 갑자기 옆에 뜬 블로그를 봤더니 I Wanna Hold Your Hand 독일어 버전이 있는데 비틀즈가 유이하게 녹음한 노래가 I Wanna Hold Your Hand랑 She Loves Me라는 노래예요. 그 두 곡을 1963년도에 독일어 버전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유이하게 딱 두 곡만. 그러니까 비틀즈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 언어로 녹음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두 곡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들으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단어가 다르니까 원래 땅땅땅땅 다음에 따다따다다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가사가 많으니까 앞에 따다를 빼고 따다다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여기서 그 곡을 잘 적재적소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또 나중에 딜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네. 노래 느낌도 확실히 달라요. 이게 언어들이 갖고 네. 있는 기본 느낌이 있어. 독일어 갖고 있는 약간 딱딱한 정제되는 네. 딱딱하고 약간 공격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것도 거기서 또 매력 있는 게 비틀즈만 낼 수 있는 화음이 있어요. 카피해서 낼 수가 없는 게 있어. 근데 이 노래에서 그 비틀즈의 냄새는 나는데 가사는 독일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적 배경도 설명해주면서 이 노래가 왜 나왔는지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저는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파시즘 같은 그러니까 나치 얘기지만 파시즘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순혈주의, 반자율주의, 뭐 반사회주의 나오는데 이 어린 아이가 10살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10살이라는 나이가 자아가 생기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갑자기 10살에 뿅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쌓아온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 성장기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웰메이드 가족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스토리의 가족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 얼마 전에 들었던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외국 얘기예요. 어떤 딸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딸이 아빠를 되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날 왜 싫어해? 그러니까 내 친구 마이클이 아빠 싫대.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친구. 아빠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속에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래서 싫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딸내미가 마이클이라는 마음의 친구가 있잖아요. 예. 얘가 아빠가 어렸을 때도 마음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 귀신 얘기네요. 네, 귀신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역시 공포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YTT가 아돌프 히틀러로 나오잖아요. 예. 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얘한테 이 마음속의 친구는 아빠일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스토리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얘한테 해소도 해주고 위안도 가끔 내주고 대신 화도 내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바마 화 대변인 해가지고 걔가 키앤피엘. 그것처럼 여기서 그런 아주 난 짓도 아돌프 히틀러가 해주고 그러니까 난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스토리로 하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이제 외 가족이 많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속의 친구가 위로가 돼주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첫째 딸 같은 경우는 마이클이 있나요? 마이클과 비슷한 애착 인형 있죠. 토끼. 토끼. 심지어 걔도 래빗이네. 레빗이에요. 레빗이 네 마리예요, 네 마리. 근데 네 꼬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한 마리를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걔를 통해서 말을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연기하면서 애기들이 아빠 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뭔가 자기 친구처럼 동일시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 뭔가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 애착 인형이라는 게 뭐 아까 마이클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마치 그 인물 상상 속의 인물이 자기 애착 인형처럼 작용하는 것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토끼를 너무 좋아하는 게 걱정되면 최근에 나온 공포 영화 중에 토끼 인형이 공포 소재로 나오는 그 왜 길을 죽이고 그래요? 경고라는 공포 영화 있어요. 출연진도 2-3명 안 나오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긴 토끼 인형인데 막 움직이는 그 토끼 인형 나온 공포 영화 있는데 카베진 그 약인데 한번 보여주면 애가 그다음부터는 그 아마 아니 나는 그냥 성숙해질 거예요. 다른 얘기인데 광고로만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인형 공포영 척키 있잖아요. 네. 척키 이번에 리메이크 뭐 드라마로 나오는데 그 네. 광고 네. 보셨어요? 네. 광고. 내용이 척키가 어떤 남자애가 척키 중고 인형으로 있는데 그 사간 거야. 저주의 시작이야. 근데 딱 갔는데 그 남자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온 인형들을 다 뜯어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척키가 그건 약간 패러디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 그게 저런 영어 식으로. 그래. 아니,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니, 최근에 개봉하는 거는 척키가 그 어떤 꼬마의 젊은 친구 그 하이틴 애가 데려오는데 하이틴 애가 약간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척키가 보고 있다가 얘를 도와줘서 걔네들 학원 폭력한 애들 막 괴롭히고 이래서 약간 복수해주는 좀 묘한 드라마가 하여튼 요즘에 웨이브에서 공개됐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척키의 공포네. 척키의 공포. 척키가 뭐 완전. 아 너무 이러다 가지고 그러고 보면 척키라는 인물 그 캐릭터가 참 오랜 세월 성우가 같은 사람인데 반지의 자왕에서 그 나쁜 그 마법사 부하 같은 걸로 나오는 새끼 있어요. 그분이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성우를 다 하고 있는. 그것도 약간 그 연금처럼 받고 있는 좋은 척키 연금. 저는 근데 척키를 보고 무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척키는 점점 저는- 친근해지고 있어. 예, 전 저는 1편 때만. 저는 1편 때는 좀 무섭다 생각했었거든요. 취향인 것 맞아요. 같아. 난 인형이 왜 무섭지? 근데 3편에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서 결혼도 하고 사람도 못하는. 에나벨은 무섭잖아요. 그거는 인형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컨저링에 나왔던 그 엔나벨은 그러니까 연출을 잘하는 거고. 척키는 사실 좀 약간 유치한 슬래셔몹이잖아요. 맞아요. 저게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해도. 근데 바로 차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개연성 때문에 그건 하여튼 안 무서웠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경고라는 영화 보여주면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가족 영화 보고 싶으면 네. 파네미로. 올여름 하여튼 루카스님은 다시 한 줄 평부터 초기화 됐어요. 다 까먹었어. 네, 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영화. 그럼 교과서적인 약간 네. 구성희 씨가 얘기할 것 같은. 정진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확실히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밝고 약간 아름다움. 해피엔딩과 네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그 나치 쪽에 있던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이 계속 유대인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그 다른 걸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해가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단어도 그렇고 얼굴에 난 상처도 괴물로만 여겼던 유대인인데 내가 어느새 괴물로 취급을 받고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조금씩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나중에는 결국에 그 마지막에 왜 자기가 그림 그린 거 이제 네. 책 유후주후. 네. 너무 좋아. 그걸 쫙 넘기면서 맨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기가 이제 그 친구를 가두고 있는 그 그림까지 가는 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유대인이 무슨 물고기와 맞아요. 뭐 뿔 달리고. 해서 뭐 자식을 낳고 막 괴물이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믿고 좀 슬펐던 장면은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폭탄 들고 막 그냥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실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이 맞닿아 있죠. 빨갱이 어렸을 때 그렇죠. 보스게 꼬리 장군. 예, 늑대나 네. 돼지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신기한 거는 가해자 입장도 그렇고 피해자 입장도 그렇고 상대방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거를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이용한 거겠죠. 그렇겠죠. 이런 걸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했던 세대들이죠. 저희들은. 네. 그렇죠. 늑대야 빡 허리 장군이라는 명작이 국적 있습니다. 불명의 애니메이션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 예를 들면은 방공 만화였는데 애니메이션인데 아버지가 어부인데 납포가 돼요 북한에. 예. 끌려가니까 아들이 그거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로봇을 타고 가는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좋은 영화네요. 아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만화가 국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 노란 머리도 나오고 까만 머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서 만든 것 같진 않아. 지브리에서 만들었나? 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영화가 되게 많았던 게 외국에서 007이 유명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나왔어요. 소년 007. 근데 이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더빙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없었으니까 일반 극장은 단일 개봉관인데 영화가 딱 시작하면 불이 꺼져. 그 당시에는 극장 담배도 폈어요. 근데 맞아요. 불이 딱 꺼지잖아. 그러면 양쪽에 방봉, 방첩이라는 불만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끌고 가서 진짜 오래됐다. 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몇 년대 어디서 봤어? 근데 그거는 있었지 않아요? 제한 뉴스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영화 볼 때? 대한뉴스. 그거는 나 거의 끝물. 끝물이죠. 왜냐면 대한뉴스 다시 시작했었어요. 세일극장에서 어, 볼 때. 저는 시골이라서 그런가? 저는 커서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대한뉴스까지는 아니었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인가가 나왔다가 끝났다가 80년대 후반이가 다시 잠깐 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맞나 보다. 그런 그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복 영화도 있었어요. 예. 네. 그 진짜 무섭거든요. 난 그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갔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찢어주기도 네. 하고. 근데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어. 맡았으면 게임도 안 돼. 그날 그거를 보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건 과연 이긴 전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세상에 이긴 전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긴 전투만 있지. 이긴 전투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긴 전쟁은 없다. 가장 좋은 전쟁은 없는 전쟁이 제일 좋은 전쟁이지. 근데 이 영화에서 공감이 갔던 건 또 하나, 난 솔직히 요즘에 소위 말하는 젊은 층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옳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서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돌프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었나 속였나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내가 옳아? 내가 정말 맞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자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나 딱이 맞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솔직히 너 정문했는데 딱이 한 대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이게 딱 보기니까 잘 만든 가족극이라는 느낌이 요런 서사를 난 좀 얘기하고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코다 얘기할 때 그랬지만 약간 환타지적이고 약간 낭만 그러니까 그 막연한 희망이나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게 그런데 이 영화는 전 좋았고 그 아까 얘기했는데 약간 이런 전쟁이나 이거에 대해서 밝은 영화가 있냐 없냐를 또 따지면 사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가장 이전에 가장 밝았었던 것 같고 이 영화가 좀 더 밝은 것 같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였던 것 같아요. 로베르토 베니니.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아까 루카스님이 그 다른 사람을 그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여성이고 이성이고
어떤 이 친구가 아직 어린 친구긴 하지만 이성에 대한 호기심, 여자친구, 상대가 예쁜 이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돼가지고 호감도 갖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라서 저는 어떤 그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요 하나만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성일 수도 있지만 되게 설득력이 있게 느껴졌어. 이 친구가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게 뭐 역사적인 뭐 휴머니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유욕이나 이런 감정이 기반이 되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작은 소설은 되게 어두워요. 이게 타이카 와이키키가 완전 각색을 하면서 밝은 톤으로 했고, 엔딩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여자에 대해서 훨씬 오랜 기간을 가둬두고 더 같이 있으려고 해요. 좀 이런 조금 더 좀, 그리고 비극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원작 소설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타이카 와이키키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난스럽고 예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거인 게 저는 우선 좋았고, 또 하나는 이 영화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걔 누구냐, 연기 잘하는 에드워드 노튼 나오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완전 그 동생은 에드워드 폴롱이고 자기 형이 에드워드 노튼인데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흑인들 막 벽에다가 턱 물게 하고, 그래서 막 그 흑인들 막 죽이고 이랬었는데, 기억나. 실제 감옥 안에서 알게 모르게 흑인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구해주면서 흑인에 대한 오해나 인종이 해소되고, 그리고 뭐 결국 그것도 비극으로 끝나긴 하지만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나 어떤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그게 좀 닮았고, 궁극적으로 이 영화랑 가장 닮은 영화는 전 파네미로였어요. 파네미로는 스페인 내전에 놓여 있어서 전쟁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 그것도 여자애가 그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그냥 버텨내니까 현실 부정을 하면서 자꾸 환타지 속으로 세계로 가는. 근데 그 영화는 결국 극단적인 비극으로 끝나고, 걔는 뭐 결국엔 죽은 건데 뭐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냈지만 결국 불쌍하게 고생하다가 애가 그냥 전쟁 그 피해로 죽어버리는 이야기고, 이 영화는 여기서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로 대체되는 이 현실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저는 약간 환타지적인 가상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두 영화가 톤은 다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엔딩의 종착지 지점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니까 요거야말로 그 감독의 스타일이나 어떤 색깔에 따라서 구별 지어지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둘 다 정말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다. 이게 아까 이 감독님이 얘기했듯이 감독의 출생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타이거 와이키키는 그 뉴질랜드 분이지만 유태인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이 영화 이제 감독이랑 같이 출연할 때도 아돌프 히틀러를 자기가 한다고, 이 영화를 하면서 유태인이 히틀러 연기를 하는 것만큼 히틀러를 욕먹일 만한 짜릿한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나치를 표현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좀 걱정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 일본 뭐 앞집 미래가 막 이거랑 다른 개념으로 엄청나게 신경 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최대한 유쾌하게 담아내긴 했더라고요. 이게 톤의 매너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요거 있어요. 그 히틀러 나오는 영화 중에 몰락이라는 영화, 그 패러디 엄청 많이 들어가세요. 그 독일 무슨 사건만 나면 자막 따라가지고. 그래서 막 히틀러가 막 화내면서 그 장교들 막 혼내고 하는데 자막은 계속 내용이 바뀌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뭐 개봉하는 영화가 흥행할 것 같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뭐야? 그 몰락이라는 영화를 여기 그 타이카 와이키키가 직접 이 영화 그 홍보 영상으로 그 패러디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를 스스로가 패러디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고, 이게 그 히틀러를 유쾌하게 다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된 역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희화화나 함부로 재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화 한국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환경, 아까 뭐 이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이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마오리족인데, 이 작품의 원작이 된, 그러니까 원 소설이 되는 그 갇힌 하늘, 그 소설을 어머니가 추천을 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걸 읽어봐라라고 추천해서 읽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둡게만 주진 않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환경적인 요인. 저는 뭐 다른 의미에서 좀 생각났던 영화가 줄무늬 파자마를 입었어요. 네. 그게 좀 생각났었어요. 그거는 뭐 안 감독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너무 비극이라서 저 최악의 영화. 그렇군요. 최악이에요. 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나 세상에.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어쨌든 근데 조조 래빗은 굉장히 유쾌한 영화였고 또 좀 흥미로운 지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촬영도 그렇고 그 배우들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침에도 불구하고 밉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냥 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어서 판타지로도 뭐 이게 진짜 이게 전 감독이 톤앤 매너 설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트도 그렇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 특히 스칼렛 요한슨 그러니까 다른 영화보다 좀 더 여유 있고 네. 여기서는 뭐라 특히 아버지 연기할 때 그 장면은 저도 저는 혼자 그 막 되게 즐기면서 1인 2역하고 하면서 이거 위트도 있고 하면서 전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저 아버지에 대한 존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되게 샘 로겔이 연기한 어느 부분하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영화의 최고의 미덕은 그 집에 그 나치들 6명인가 7명이 쳐들어왔을 때 수색하러 전 그 장면의 긴장감이 근데 그걸 푼 것도 너무 위트 있게 너무 잘 푼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저는 처음에는 안 웃다가 9번 했을 때는 웃긴 거야. 그리고 여자애가 언니라고, 누나라고 한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를 또 하잖아. 근데, 야, 이걸로 어떻게 웃기지? 난 그 여자애가 대부분은 그냥 숨어있고 긴장감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오는데 뭐야 토마스 맥킨지, 제가 올드에서도 나왔었고, 맞아요. 저희가 조금 언급을 했던 배우입니다. 파워보드에도 나왔습니다. 맞네. 근데 그 장면은 전체가 어떤 스릴러, 그러니까 미스테리로도 스릴러도 그렇고, 서스펜스. 너무 좋아요. 우선은 거기에서 긴장하고 있을 때 그 등장하는 것도 반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나누는 대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샘 로겔이 수첩. 그렇죠. 맞아. 와, 생일 언제냐고. 물어보고 나서 이게 제가 이제 2번 보니까 더 잘 보이는데 샘 로겔이 5월 1일 맞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연기 제일 잘하는 그 코미디언 출신인 배우인데 거기 키 큰 아저씨 있잖아요. 걔가 다가오니까 수첩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스쳐 지나가니까 수첩 줄래다가 다시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 볼 때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샘 로겔이 긴장하고 있어요. 샘 로겔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수첩까지 오는 줄 알고 줄래다가 지나가고 저 책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시 돌리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 볼 때 못 봤는데 그 장면 전체가 주는 서스펜스들이 그리고 거기서는 처음에 볼 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잘 끝났구나 였는데 그 뒤에 바로 또 사실 얘기하잖아요. 나 생일 틀렸다고. 맞아. 약간 더 배트맨 그 장면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네가 토마스 브루스 우연 아니겠지. 웨이 5월 7일은 아니겠지. 그 개콘 맹구? 저기 한용운 선생님의 호가 마음에 어떻게 알았지? 하나 이게 맞다면 그래가지고. 너무 그 수첩 저건 뭐지 누가 그린 거지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리고 이게 처음 볼 때 제가 많이 놓쳤, 그러니까 2번 보면서 샘 로겔을 위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후반에도 이 애를 구해주는 장면에서도 샘 로겔이 얘한테 막 유태인이라고 하면서 구해주는 장면도 그러니까 완전 사실 그 사람도 보면 나치주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납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도 보면 그 옆에 같이 꼬봉 한 명 있잖아요. 피치가 같은. 모자라네. 그 배우는 왕좌의 게임에서 죽도록 고문당하는 애예요. 제일 고생하는 캐릭터. 혹시 왕좌의 보셨나요? 가죽 벗겨지고 거세당하고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역이지만 어디까지 처참해질 수 있나를 보여준 완전 개 취급당하고 거세당하고 그렇게 장면. 그래서 그 드라마 이후에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몇 편 있는데 나오면 그냥 불쌍해. 어떻게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 보면 영화에서 장면 보니까
샘록이라고 둘이 좋아하는 사이라는 네, 그런 사이 코드들이 둘이 약간 키스할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샘록의 본인도 네. 정체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가리고 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이 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좋네요 대본이. 네. 지치들이 너무 잘. 이 영화가 그냥 가볍지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전 그 전투 장면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슬로우 모션 거기서 단 한 명도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 그러니까 그 뚱뚱한 여자 나가서 총 맞아 죽잖아요. 진짜 잘해. 그다음에 슬로우 모션 보면은 정장 입은 할아버지가 총을 쏘기도 하고 네. 오른손 손이 하나 없는 군인이 싸우기도 하고 여자 애가 이런 뭐냐면은 전쟁이 났는데 군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비참함은 결국 그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나게 되면은 가장 젊은 청춘들이 전장을 나가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희생한 젊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게 뭐 강간 얘기부터 해서 고문부터 해가지고 별별 나눴는데 저는 함부로 쉽게 전쟁을 얘기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드는 거예요. 결국에 사실은 이것도 비극인 게 얘는 결국 엄마 잃어요. 그러네. 그리고 맞아요. 여자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상 위치를 보면 남자 꼬마애보다 이 여자애가 현실적으로 더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아련함이 있으면서 또 성장기를 보게 되니까 이게 가벼운 영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쪽에 있는 좀 희망적인 캐릭터는 그 요키라는 네. 친구 야, 있잖아요. 귀여우네. 그네 둘의 우정을 걔네 보는 대화 자체가 난 너무 웃겨. 너무 웃기고 너무 유태인 귀엽고. 가지고 있다. 야 여자친구 생긴 거네. 유태인이라니까. 유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고. 러시아 사람 먹는 우리 걔들 괴롭히고. 그 둘이 만나면 굉장히 뭔가 재밌고 희망적인 거야. 그 갑갑한 상황 그 속에서 친구는 인생 한 5회차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연기 잘해. 맨 마지막 만났을 때도 실수로 포 쏘고 시작하잖아. 야, 에이, 야, 저리 가자! 그때 집안에 있던 사람 몇 명 죽었어. 이게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근데 신경 하더라고. 안 쓰여. 너무 귀여워. 당황하지도 않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통통한 여자분도 그 약간 여자 조나엘 같은 분인데 그분도 약간 코미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맞아요. 조연으로 나오는데 그분 대사들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주스 뉴스? 그러니까 그분 나와서 막 완전 그 사람은 극단이잖아. 막 우리 아버지도 삼촌인가 누구도 유태인한테 병원을 맞다고. 사실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얘는 너무 너무 웃기는 게 히틀러가 계속 담배만 하잖아. 필래? 필래? 나 10살이에요! 근데 여자도 야, 배달하고 와. 여기 권총. 청년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이게? 너 빨리 와. 자, 이거 입고 여기 폭탄 뜬 다음에 가서 안겨. 사실 이런 코드나 코미디를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절대 유치해 보이지도 않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요런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토마스 맥켄지 분이 나올 때 그 연기할 때 톤도 되게 진중하고 하고 누가 뭐래도 그 스칼렛 요한슨이 죽은 다음에 엄마 그 끌어안는 장면에 대한 연기가 애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게 디렉션이가 싶은데 울다가 신방끈을 묶어주다가 다시 또 뀌어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나 이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거마저도 잘 안 되니까 멈추는 그 장면이 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영화를 가벼운 톤이나 이런 것들 그냥 한 방에 그냥 해주시고 그 신발이 딱 화면 프레임이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그냥 확 무너지는데 옷이랑 신발 그리고 그 문구 쪽지 같은 찌아씨 요런 그 정보들을 이미 보여준 다음에 사실 얼굴 안 보여주고 다리만 보여주잖아. 근데 와, 그 느낌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나비야. 나비. 그러니까 전 처음에 어떻게 내가 이거 사랑 엄청 얘기할 나왔지? 줄 알았는데 사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여자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도 신발끈 묶어주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곡선인 거죠.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엔딩을 그리고 행복해 둘이 춤을 추잖아.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여기 뭐 펄프백션. 근데 저도 그 장면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말을 그냥 야, 그 엄마도 전쟁이 끝나면 춤추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마가 이 유대인 소녀로 도취되면서 같이
마지막 그 음악 나오면서 춤추는 장면 가슴이 찡하게 밀려오는 감동. 가슴이 찡할까요? 그것도 있죠. 야, 그 음악 나오고 끝났으면 진짜 이상한 영화 될 뻔했네. 이렇게 판타지적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메시지도 정말 그리고 강한 이게 영화. 사실 요즘 유겐트라고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세뇌식으로 교육하는 거, 요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일본 우라사와 나오키가 만든 몬스터란 만화 책 있어요. 혹시 읽어봤나요? 엄청 유명한 몬스터 엄청 유명하고 그게 일본인 의사가 어떤 쌍둥이 남녀애가 있는데 남자애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그게 구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엄청나게 악마적인 존재라 이 애와 관련된 사람들은 막 다 죽고 다니는 이러는데 이 애의 과거를 따져보면 독일에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세뇌적으로 교육시킨 애들에 대한 그 후세들이 하여튼 트라우마나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독일 그 아이들부터 세뇌시킨 결과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나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얘기인데 우선 되게 재미있는 잘 만든 만화인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유겐트가 여기서 그냥 애들 그냥 보이스카우트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이나 잘 심어둔 하나 심지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화되는지 풍력성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해되는 거라. 그 영화 보면서 그 첫 번째 독일 청년단에서 교육받는 장면 보고 영화가 이제 끝나간 무렵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조가 나이도 어리고 잘 못해서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것도 되게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다치고 이러지만 그냥 우스꽝스럽게 이제 장면들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인물로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사자성어 그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떨어져서 군대를 세웅지만. 그것처럼. 인생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완성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의 상징성이 저는 히틀러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왜냐면 절대적인 존재에 미치는 사람인데 되게 허당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게 여기서 엄마가 자유독일을 얘기하다 죽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따져보면 태어나는데 이미 일제강점기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이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엄마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자유독일을 외친 사람이었겠지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언제 독립될지도 모르는데 와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친일파들 중 대부분은 조조레비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신민사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 잔존에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 밀정인가요? 이정재가 그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몰랐으니까.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그게 있지요. 네, 근데 그 말이 그냥 읽으면 마음으로 공감은 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실 나이 들면서 저희도 사실 뭐 제주 4.3이나 이런 것도 저 어렸을 때 절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 들면서 세상이나 내가 사는 것들과 역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빠칭코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파친코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파친코는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국의 그 교포로 있는 미국에서 소설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애플에서도 지금 K 컨텐츠가 이슈가 되니까 제작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겠지요. 그래서 애플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OTT는 전 세계에서 보는 거잖아. 이게 한국에서 만약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은 이거를 되게 막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거면 비난할 근거가 되고 이게 한국이 자기를 옹호하려고 했다는데 제작도 미국에서 했어. 원작 소설이 오바마가 특히 추천했던 소설이야. 그리고 드라마를 잘 만들었어.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 오스카 수상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 모든 것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호감을 갖게 만들고 요거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불편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사실 되게 고맙고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다라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몇십 년간 해온 것보다 요거 하나가 해낸 게 훨씬 더 큰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
이전의 밀정이랑 암살도 앞으로 다시 이런 영화가 나오면 해외에서 보는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러네요. 이게 판타지가 아니고 진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조 레빗을 볼 때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아니까 좀 더 재밌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히틀러를 몰랐어 봐.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못 봤겠지라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이 만드니까 그렇죠. 판타지라도 욕을 못하겠네. 게다가 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5.18 때나 이때도 되게 군부나 언론이 그걸 거짓말하고 있을 때 외신에서 한마디 하는 거 때문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왜냐면 그때 뭐 사대주의도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 외국에서만 보던 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말한 게 틀릴 일이 없어 이런 것들까지 갖춰지니까. 근데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인 애플에서 이런 콘텐츠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4화까지는 모든 편이 호평이더라고요. 저는 아껴서 아직 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조조 레빗은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칭찬은 미술에 대해서 특히 그 스칼렛 요한슨 죽은 다음에 신기한 게 그 옛날에 밈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지붕에 있는 맞아요. 창문인데 웃는 사람 표정인 집들 막 나오잖아요. 저게 진짜 있는 집이야. 근데 그 표정이 마치 세상이 좀 비웃거나 세상 자체가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조 레빗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지나갈 때 그 색감이나 이게 약간 반고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 그 뭐 별의 밤 같은 뭐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색감도 너무 예쁘고 미술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간결하게 남게 만드는 느낌이 들게 약간 됐어요.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근데 보면 토르 라그나로크도 그렇고 이 감독이 색감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다 미술적으로. 토르 라그나로크가 되게 색부자거든요. 음악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이 음악이 원래 옛날 유명한 락밴드 거 음악을 그냥 그대로 활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성곡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요거는 분명하게 타이카 와이티티는 약간 천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뱀파이어 그 영화도 색감이랑 고증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일관되게 그런 네, 장점들 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을 주면 돈을 잘 쓰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분 좋아지는 영화라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전쟁 영화 보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진짜 광이라 사실은 한줄평을 후세인이네. 아니 후세인. 한줄평을 두 가지로 네. 했었는데 사실 저도 두 개였어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전쟁 영화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요. 사실 이게 전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이 영화 보고 이렇게 좋은 영화 전쟁 영화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 중에 사랑스럽다라는 게 야, 이런 영화에 사랑스럽다라는 게 사실 로베르트 베니니 인생 아름다운 봐도 사실 거기 그 슬픔이나 이게 페이소스가 남아 있어서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비극은 비극이니까. 어떻게 이 영화는 보면 인생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느낌이 있죠. 맞아. 더 슬프죠. 더 슬프죠. 그거는 갈게 갈수록 그 컨트라스트가 더 커지는. 아빠가 과장돼서 웃을수록 더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영화는 같이 보고 우스꽝스럽게 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 판의 미로가 자꾸 떠올라서 조조의 미로라고 했었다가 뭔가 사랑의 미로가 떠올라서 후딱 바꿨어. 조조의 기병을 그걸로 확 바꿨어요. 근데 하여튼 슬슬 뭐 할 얘기는 루카스님 할 얘기 있나요? 방청객 모드여서 저 DVR 좀 하고 갈게요.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배트맨이나 프리가이 보세요. 다시 들으세요. 예. 마이클 지아치노입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천재과 하고 싶은 스타일 다 하시는 분. 맞습니다. 요번 영화 특히 선곡도 저는 굉장했다고 봐요. 이 사람은 그냥 난놈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천재와 천재가 만났네. 그렇게 될 수도 맞아요.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네. 마이클 지아키가 좀 거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시작할 때 20세기 폭스 빰빠람 할 때 두구두구둔 빰빠밤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음악으로 들어가요. 이게 약간 군대 요거처럼 소리로 처음에 그것만 하고 그 20세기 폭스 메인 로고 안 나와요. 맞아, 약간 좀 다르게 처음에 들어갔었던 두구두구둥 하면서 양철국 소리 그게 나면서 두구두구둥 하고서 그냥 음악으로 들어가는 그 센스도 좋더라고요. 탑부터 아이 등장하기 전에 그 애들이 부르는 성가처럼 부르는 노래부터 해서 이 영화 자체에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아늑하게 볼 수 있는 음악 감독이 야, 그
또 크리스락 흉을 보고 싶은 게 이게 드립을 감독이 다 대사가 드립이 예를 들면 샘 로겔이 너희들 지금부터 남자들이 배울 건 싸움, 격투, 뭐 여자들이 배울 건 아기 맞아요. 임신하기, 요리하기, 뭐 바느질 뭐 그런 거 보면 진짜 패드립인데 요런 게 불쾌하게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센스다라는. 이 사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네. 부럽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작품성에 비해서 흥행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들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른들도 꼭 봐야 하는 약간 어덜트 동화의 느낌이 좀 있고. 이건 포스터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나 포스터 보면 감이 안 잡히더라고 이 영화. 그래도 뭐 파네미로 정도는 아니니까. 아, 요거는 애들이랑 봐도 돼요. 아니 그거는 보러라도 왔지. 요거는 애들이랑 봐도 돼.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근데 저는 확실한 건 제목, 조조랩의 제목도 그렇고 그거 좀 애매해. 영화 그리고 히틀러 소재로 한다는 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쪽에서 특히 쉽게 땡기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진입장벽이 이상한 진입장벽은 있고 그리고 저는 영화 초반에는 좀 유치하고 그런 톤 때문에 그냥 이런 영화인가 애들 영화인가 이러면서 약간 멀어지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오해할 요소가 좀 있는데 끝까지 저는 디즈니 플러스 정말 잘 데려온 거 저는 그거 생각났었거든요. 그 이거 볼 때 제가 그 예전에 저기 강릉국제영화제를 갔다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그 세계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이 이제 뭔가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유학 보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산국가를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서 애들을 막 보내요. 유럽 쪽으로 막 해서 막 보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친구들을 받아다가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은 학생들과 절대 말도 섞지 않아요. 김일성 동지의 이 뜻을 받아라 해서 임무를 바꾼 거니까 네, 아예 말도 안 섞다가 이게 이제 1년, 2년이 지나고 북한 내부에서 사정상 애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래서 애들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애들과 섞이면서 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로 저렇게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북한에 다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신적인 교화 때문에 수용소로 다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밝혀진 건 아니고 그래서 아 실제로도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진짜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사실 교육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환경이랑 그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네. 그 간첩이 철진에서 그래서 네. 그 나이 많은 양 그 누구지? 같은 거기에서 그 박철아 택조 선생님. 아니 그분 말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박쥐에서 나이 든 신부님으로 나왔던 하여튼 중견 배우분이신데 그분은 남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간첩인데 이미 자본주의라는 게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사고나 이게 사상이나 이거는 없어. 하지만 자기 임무랑 그 북한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그냥 살고 있는데 거기 안에 그 누구니 그 이철진이 막 나는 조국이 불러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철진한테 이철진 동무 내가 빨갱이로 보여?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미 완전 삶이나 이거에서 완전 변해 있고 나는 이제 사상이나 이런 거 없어라고 이렇게 한 발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잠깐 떠오르네요. 이게 어쩔 수 없죠.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물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관심 많이 갖게 되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망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더 좋은 걸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루카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화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약간 우리 프로그램에 좀 그 질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없는 영화제도 만들어요. 그리고 방송 이름을 불발 비디오예요. 뭐예요? 출발 말고.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영화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손 모으시고요. 좋습니다. 또 해야지요. 네. 오늘 영화 조조 래빗에 대해서 추천을 할지 안 할지 썸즈 업, 썸즈 다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내미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랬습니다. 답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번에도 만점입니다. 사썸 4명 다 포썸죠. 그래서 네. 100%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영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 정할 건데, 다음 영화는 다시 좀 그 OTT로 돌아가서 넷플릭스에서 저저번 주 개봉한 저번 주 개봉한 야차. 원래는 한국 본격 첩보 영화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판 뭐 제이슨 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 씨랑 송재림 씨가 나오죠. 설경 송재림, 이엘. 송재림. 네. 그런가요? 예. 매운 배우들 얘기를 안 하고 양성근도 나오고. 예능에서 봐가지고. 그래요? 영화 나오셨어요. 하여튼 설경구 듀 씨가 나오고요. 네, 우리 듀. 원래 개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넷플릭스로 간 영화인데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2년인가 그걸, 미뤄졌다고.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 나온 영화는 네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도 이번에 개봉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3년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고달수 배우. 더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거의 5년 되지 않았나? 그 미투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그때 아니었어요? 오달수 배우님 복귀. 맞아요. 맞죠? 맞아요. 거의 5년 된 것 같은데. 오래된 영화인데 네. 아마 소년 심판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영화는 야차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잘 자요.